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진영입니다. 모든 국민은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갖는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선거 참여가 대한민국의 수준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을 눈여겨보시고 우리 지역을 이끌 좋은 일꾼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의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또 동구 국회의원 후보자 3명 가운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제4항에 따라서 2명의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난 후에는 나머지 1명의 방송 연설회가 이어지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후보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선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권명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명호입니다. 이렇게 두 후보와 함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시작에 앞서서 진행 방식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후보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아주 엄격하게 준수를 하셔야 합니다. 발언 종료 10초 전에 앞에 있는 경고등이 깜빡이게 됩니다. 제한된 시간을 넘기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공약 발표,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러한 토론 방식과 질문의 내용도 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각 분야 전문가와 일반 유권자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마련됐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김태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야권 단일 후보 기호 1번 김태선입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 치느냐, 공정하고 상식이 바른 사회가 되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가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의 성적표는 경제 폭망, 민생 파탄입니다. 대송시장 대파 한 단의 가격이 3,000원인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 대파 한 단의 가격이 875원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부자 감세로, 초부자 감세로 56억 원, 56조의 세수가 줄었습니다. 월급 받는 노동자 세금만 올랐습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지방 소멸 위기의 동구입니다. 동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무능한 정부와 여당에 동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동구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야 국정기조가 바뀝니다. 야권 단일 후보 김태선이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과 동구의 미래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은 권명호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기호 2번 권명호입니다. 지난 4년간 저는 오직 주민만을 생각하며 조선업 살리기와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 결과 HD 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과 1,700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내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연포산 터널 완전 무료와 동부 서부해관 정상화 등을 위한 시비와 국보 확보 등 국지간 현안들을 뚝심 있게 처리했습니다. 일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을 하면서 동구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직한 일꾼,
저 권명호가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좋은 일꾼으로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동구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조선산업 발전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동구를 위해 제대로 일해본 권명호, 동구 주민들을 위해 바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 동구를 만들 책임자 권명호 믿고 맡겨주시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권명호 약속은 곧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두 분께서 답변을 하는 형식인데요. 답변 시간 2분을 드리겠습니다. 10초 전에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고 배정된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복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인구수 1000명당 의사 수가 2.23명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1.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울산 시민 4명 중에 1명은 원정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울산 의료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권명호 후보부터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네, 질문처럼 KTX 울산역에 가면 저희 KTX를 타고 서울로 의료 원정을 가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울산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울산대 의대 정원 확대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울산대 의대 정원을 확대를 위해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공약을 추진했지만 다행히도 지난 20일 정부에서 이미 울산의대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120명으로 3배나 늘렸기 때문에 공약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 울산 등 비수도권의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해서 지방의료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은 의료 인프라 개선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정원만 늘렸다고 울산의 의료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울산대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울산에 남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울산에 서울 빅5 병원 수준의 거점 병원과 수련 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흉부외과 그리고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이 기피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보수 체계를 바꾸고 증가한 의대 정원에 맞게 대학 강의실과 실습 공간을 늘리고 교수진을 확충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울산의 의료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 김태선 후보 공통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울산대 의대는 지방의료 불균형 해소와 낙후된 울산의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서 98년도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시설은 설립하지도 않고 협력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에서 교육과 수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울산의대 불법 운영 사항이 지적된 후에 교육부에서 위반 사항을 지적하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울산의대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편법으로 의대 6년 중 1년만 울산에서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 아산병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울산의대는 울산이 아닌 서울 아산병원에 대학원과 간호대학을 설립하고 불법으로 운영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울산의대 졸업생 중 단 7%만이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 영남권 의대생이 60에서 75% 정도 의대 소재지에 근무하면서 지역 의대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울산의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질 저하는
울산 의대의 먹튀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의대생 임상 교육을 인가지인 울산대 의대에서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울산의 의대와 대학원, 간호대학원을 서울 아산병원에서 울산대 병원으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네, 발언 끝났습니까? 네. 자, 다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행정 분야입니다. 지난해 울산의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었습니다. 또 동구에서는 지난 4년간 10,000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또 이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2분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김태선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지방 소멸 위기 지역으로 59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울산 동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동구 맞춤형 지방 소멸 방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 법안이 제정돼 있긴 한데 이 법을 동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농어촌이 아닌 도심 지역, 특히 울산 동구에 맞게 출산, 육아, 교육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좋은 일자리와 좋은 정주 여건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는 고위험, 고강도 업무가 대부분인 반면 임금이 턱없이 낮습니다. 청년들이 동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작년 현대자동차 400명 생산직 공채에 전국에 18만 명의 청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공업도 현대자동차처럼 공개 채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중공업도 살고 동구도 살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울산대 의대, 대학원 완전 환원과 달빛 어린이 병원 유치로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 드림 패키지 10년 만기 1억을 지원한 뒤 출생 자녀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고 셋째 출생 시 원금 전액을 감면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동구가 가능합니다. 네, 권명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네,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으로 17년간 우리나라는 약 한 280조 이상의 재정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이란 큰 위기에 봉착해 있고 우리 동구도 조선업의 침체로 과거 18만 명에서 약 2만 명 이상의 그런 인구 유출이 있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은 정말 종합적이지만 그리고도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과 좋은 교육 환경,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동구를 공약에 넣었습니다. 이를 위해 아빠 휴가 1개월 육아 의무화 및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지금 150만에서 210만으로 인상을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달빛 어린이 병원 유치와 또 아픈 아이 돌봄센터 확대 등 어린이 의료 시스템 강화, 또 예비 후보, 신혼부부 디딤돌 버팀목 대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디딤돌은 8,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버팀목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놀이, 예술, 창작 체험 활동 등 학생 복합 체험관인 울산 학생창의 누리관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국비를 지원하는 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 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순서에 따라 한 후보가 공약 발표를 하고 나면 상대방 후보가 질문을 하고 또 공약 발표한 후보가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추가 질문과 추가 답변도 있겠습니다. 공약 발표는 2분,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경고 중에 불이 10초 전에 들어옵니다. 배정된 시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토론 순서에 따라서 권명호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동구는 명실상부한 조선산업의 메카입니다.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과 동구를 조선해양 첨단산업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되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업 상생협약의 조속 추진, 후생복지 지원 강화 등 조선업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업 협력사의 기성금을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년 한시 사업인 조선업 협력사 재직자의 그러한 희망공제 지속 추진 및 지원금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800만 원인데 1000만 원까지. 그리고 또 조선업 신규 입사자들을 위한 내일 채용 공제 지원금을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추진 선박 시험평가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인프라 구성과 또 인재 양성 및 산업 생태계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정기추진 체계 그린십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동구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방범대의 지원을 강화하고 CCTV와 또 보안등 설치 확대, 또 범죄 사각지대 순찰 강화 등 범죄 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목문화체육센터의 건립을 소속기 또 추진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은 주민과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실천입니다. 네. 자, 김태선 후보 공약에 대한 질문 해주시고요. 시간은 1분입니다. 네, 권 후보님 공약 잘 들었고요.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조선 상생 협약이라든지 내일 채용 주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조선업 이중 구조 개선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동일 노동인데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통상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법제하도록 한다는 게 제 공약이 있는데 권 후보님께서는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권 후보 1분 동안 답변할 수 있습니다. 현실 가능한 것부터 먼저 짚고 또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선산업 특성상 이렇게 되어 있는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4년간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마다 협력사 대표를 두 차례나 불렀고 또 협력사 직원의 그러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참고인을 불러 또 한 해의 또 국정감사의 그분들을 불렀습니다. 제일 마지막 해에는 원청의 그러한 대표를 불러서 협력사 직원들 또 협력사 애로사항을 피력을 하고 그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지난해에는 성과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 명절 때는 상품권도 나오고 또 지금은 이제 원청에서 직접 네. 예, 예. 자, 김태선 후보 보충 질문 1분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정규직 말고요.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그게 좀 궁금했던 건데 그거는 그 정도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는 없었는데 그 동구가 그 대중교통에서 항상 좀 소외가 돼 있습니다. 그 권명 후보님께서 이제 공약으로 저하고 똑같은 걸 내셨어요. 그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그리고 연포산 터널 교통 체증 완화 해소를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산로 연포산 터널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서 자동차 선착장 신호체계를 이전하겠다 공약을 했고 그리고 그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관련해서는 제2연포산 터널을 뚫어서 울산대교 이용률을 높여서 인하하겠다, 요금을 인하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권 후보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울산 연포산 터널 통행료 무료화 우리 저와 함께 국민의힘 또 시장의 그러한 용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고 울산대교도 점차적으로 요금을 인하하고 저는 궁극적으로 울산대교 운영권을 우리 시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버브리지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이 민간 개발의 그러한 운영권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저렴하게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재선이 되면 그런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신호체계 그건 이제 당연히 또 다시 검토를 해서 신호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것도 우리 김태선 후보와 같은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선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2분 동안 공약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동구가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청년은 울산을 떠나고 노년층 증가 속도는 울산 전역에서 가장 빠릅니다. 지방소멸 시대에 동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도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 개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또한 저는 당선된다면 노동 현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구 선배 의원님들 중에 환노위에서 활동한 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동구 국회의원이 노동 현안을 직접 챙긴 일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당선이 돼서 환노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해서 재추진한다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와 동시에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조선업과 두 축으로 동구 경제를 안정적으로 떠받치겠습니다. 관광산업 관련해서는 다음 또 답변할 기회가 있는 관계로 관광산업은 줄이고 동구의 대중교통 환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다시 짜야 합니다. 김두겸 시장님께서 버스 노선 개편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아산로로 가는 133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늘려야 하고요. 봉수로로 오가는 버스 역시 증편시켜야 합니다. 네. 자, 권명호 후보께서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선 후보께 1분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두겸 시장께서 처음에 이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들고 나왔을 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관계 공무원과 협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기자회견을 하고 시장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를 시켜야 된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백지화 뿐만 아니라 개편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수렴을 해서 우리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우리 김태선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선배원들은 환노위에 안 들어가고 그렇게 했나는데, 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조선 산업의 발전을 네.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예, 발언 시간이 지났고요. 김태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권명호 후보님께서 지난번 버스 노선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시는 거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기자회견 하시기 2주 전에 그걸 저랑 그리고 저희 후보들이 같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당선되면 반드시 이거 먼저 하자라고 해서 버스 노선 개편안 전면 백지화를 외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주셔가지고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걸 또 김두겸 시장님이 백지화 시키겠다는 답변까지 오늘 해주셨으니 이제 누가 되든 시내버스 전면 백지화는 김두겸 시장 시내버스 개편안은 백지화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개편안 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권명호 후보께서 보충이나 추가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회견만 한 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수차례 교통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래서 답을 얻지 못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 건데 우리 시장님께서 잘 받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노위에 들어가서 노동자의 그런 이익을 대변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조선 산업이 침체가 되니까 우리 동구의 인구가 그렇게 많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살리고, 또 조선업만 살았으면 안 되고 우리 근로자의 처우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4년 동안 계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해온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네. 네, 김태선 후보 1분 시간이 있습니다. 네, 질문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환노위에 들어가서 권명호 의원님께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노동의 도시가 동구라고 하고 노동자의 메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산자에 많이 계셨고, 산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업, 중소기업을 위한 상임인데 너무 필요한 상임이고요. 근데 왜 하필 동구의 노동자의 도시 동구에 환노위 상임위원이 없었을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당선이 된다면 저는 동구에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환노위에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환경, 관광 분야에 관련된 공통 질문을 두 분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모두 2분씩이고요. 동구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동구는 대왕암 공원, 일산해수욕장, 주전해수욕장, 옥류천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 동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권명호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동구는 조선해양 관광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동구는 조선업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조선업의 침체가 되면은 우리 동구의 또 경제가 추락되는 그러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진 일산해수욕장, 그리고 대왕공원, 설도, 방어진항, 그리고 주전 몽돈 해변을 엮어서 조성과 또 관광이 어우러진 그러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왕항 공원 내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를 해서 체류형 관광도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된 해양레저 관광 거점 도시의 그러한 선정 작업도 제가 재선이 되어야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남 지역하고 두 지역이 경합 중인데 지난해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으면서 10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 10억 가지고 두 도시가 경쟁을 하는데 제가 기재부 장관에게 끝까지 해서 마지막 날 편성된 이 10억이 우리 동구에 우선적으로 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구가 자연경관과 또 조선이 어우러진 그러한 멋진 해양관광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도 굉장한 그 관광의 그러한 좋은 자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정말 머무르고 또 즐기고 또 우리 특산물도 사갈 수 있는 그런 네. 관광을. 예, 이번에 김태선 후보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공약한 동구의 관광 활성화 방안은 대항항 공원 일대를 울산 제1호 관광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울산시의 정무수석 할 때 추진을 한번 했었던 건데 구 방어진 중학교 일대를 복합문화지구로 특화해서 국립대왕암 문화예술회관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주 협재만큼 아름다운 해안길이 대왕암에서 슬도까지 이어집니다. 동구에서 체류하는 관광이 되어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먹고 머물 수 있도록 해안길 뒤편에 있는 부지에 대형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관광지의 필수 요건 중 하나가 볼거리도 있지만 먹거리도 있습니다. 슬도, 방어진항, 꽃리단길 등 해안 경관이 좋은 곳에 야시장을 조성해서 다시 찾고 싶은 동구로 만들겠습니다. 동구는 해양 환경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연포산과 화정산 등 높지는 않지만 삶의 휘처와 같은 산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포산은 MTB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된 지 오래입니다. 연포산에 MTB 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연포산 MTB 대회와 연계해서 동호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많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키워나가겠습니다. 화정산 역시 편백나무 숲에 둘레길, 맨발 체험장 등을 조성해서 관광객과 주민이 산림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독 저수지에 비축제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네 번째 공통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조선업, 중공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근로자들이 고령화와 저임금으로 직장을 떠나고 있고 그 자리에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는 동구의 인구 감소와 또 지역 상권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조선업 그리고 중공업 근로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태선 후보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노동자이셨습니다. 제 기억에 아버지의 현대중공업 작업복은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각종 경조사에도 작업복이 외출복이 되곤 했습니다. 그만큼 현대중공업이 주는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조선업 불황을 겪으면서 수만 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잃고 울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아있는 노동자 역시 임금이 3분의 1로 깎이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다시 조선업 경기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죠. 고위험, 고강도의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며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 자리를 이주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7, 8천 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올해 많게는 1만 5천 명까지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더군요. 작년 현대자동차 생산직 400명 채용에 18만 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찾은 이유가 바로 임금과 정규직입니다. 이처럼 임금을 올리고 정규직화해야 청년이 동구를 찾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무시하고 오로지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만 대량으로 채용하는 것은 당장의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시안적인 해법입니다. 임금을 올리고 정규직 채용을 늘려서 조선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동구의 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이번에 권명호 후보 공동 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예, 최근 들어와서 조선업 수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3, 4년치의 일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업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러한 저는 공약들을 밝혔습니다. 조선업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근로자 처우 개선, 그리고 또 조선업 협력사의 기성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조선업 협력사 재직자의 희망 공제와 조선업 신규 입사자들을 위한 내일 채용 공제의 지원금 상향 등을 추진해서 노동의 가치가 또 땀 흘려 일한 만큼 존중받는, 대접받는 그러한 동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선업의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미 조선업의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발의해서 본회의에 통과되었는데요. 자율운항 선박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고들 합니다. 또한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디지털 전환 등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당선되어서 22대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 이 산업부와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가칭 친환경 디지털 선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또 대표 발의할 그런 예정입니다.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 조선업의 수주와 또 일자리는 크게 증가할 것이고 동구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 주민들께서 선택해 주신다면 조선업을 확실히 살리고 그 근로자의 처우 개선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후보들이 순서에 따라서 10분씩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중간에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발언을 연설 형태로 너무 길게 독점 진행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제지하겠습니다. 즉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질문 시간을 가능한 1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최소한 30초 이상 보장해 주십시오. 자, 상호 토론, 주도권 토론 각 후보에게 10분씩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에 따라서 권명호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김태선 후보님. 이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하기 위해서 환노위에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네. 저 이장우 지금 우리 노동당 후보였던 노동계를 대표해서 나온 후보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처럼 이 토론회를 같이 할 때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을 또 알 권리를 또 제공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토론회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요, 좋습니다. 같이 한번 토론하시죠. 토론회 하는데 왜 동의를 안 하셨습니까?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닌데 그거는 그 선관위에서 그 조항으로 나와 있는 거로 아니요. 있습니다. 그건 우리 두 후보가 동의를 하면은 네네. 그 이장우 후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데 네네. 김태선 후보가 동의를 안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오고 이렇게 연설 방송만 하게 되었잖아요. 그거는 저는 선관위에서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아니, 선관위 그 부분에 아닙니다.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걸 모르면 안 되죠. 후보가 오늘 토론회에 나오면은 누가 나오게 되고 자격이 누구냐. 네. 이걸 분명히 아시고 아까- 그걸 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관위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아니, 그 했다고 선관위 말씀하셨는데. 규정에 따라서 우리 두 후보만 같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네. 그 이장우 후보도 여기 와서 네. 노동계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공약을 발표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경쟁하는 후보의 그러한 토론 과정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자세라든지를 다 보고 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게 될 건데 저는- 그 기회를 네. 오히려 그 노동자를 위한다는 그런 분이 그 박탈한 결과가 됩니다. 노동자를 위하면 이장우 후보를 초청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권명호 의원께서 이장우 후보님과 이렇게 친한 관계인지는 아니요, 몰랐네요. 아니 네네. 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선의 경쟁자로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아쉬워서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네. 예, 그건 그렇게 하고 혹시 며칠 전에 박시영 TV라고 네네네. 그렇게 나가서 출연하셔서 이렇게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김태순 후보께서 네. 우리 동구 유권자들은 정몽준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저희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노동자 출신인데 4월 달 총선을 하고 나면 5월 6월에 보너스가 나옵니다. 정말 4년마다 한 번씩 진짜로 이렇게 이제 하고 거기에 이제 진행하는 최강욱 전 의원이 야 이게 금권 선거를 했구나 진짜. 네. 그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그거 그 다음 거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요게 사실이냐고요. 그거 사실 아니라고 들은 얘기라고 그 다음번에 얘기했으니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네, 그게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이걸? 이거는 제가 그 방금 그 내용을 못 보셨죠? 아니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한 10분 뒤에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고 사실에 근거하지는 않았습니다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아니,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그 부분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들은 이야기, 네. 들은 이야기도 사실에 근거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방송에 나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건 그렇게 되면 동의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들은 전국의 우리 국민들께서는 야 동구 유권자들은 네. 돈 주니까 정몽준 후보를 뽑았구나. 그렇게 우리 동구 유권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저는 높은 걸로 저는 우리 동구 주민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이 우리 동구 주민들을 욕되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단락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리 동구 주민들의 수준을 폄하시키고 동구 주민들을 욕보인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방송을 보시고 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방송을 보시면 우리 직원들이 그 뒤에 보고 그러니까 그 깜짝 방송을 놀래가지고 의원님께서 직접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 말이구나. 아니요, 라는 요 걸 이해했습니다. 동영상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사실관계가 아니고 제가 들은 부분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리고 그게 여기 보면은 농담처럼 흘러가는 얘기였습니다. 아니요, 네. 요거는 4년마다 한 번씩 네. 진짜로 그리고 또 최강욱 전 의원이 근권 선거를 했구나 진짜 이 진짜가 아니, 두 그거- 분이 진행자와 대담자가 진짜로 연결이 되었는데 그거를 그 다음에 얘기 나온다니까요. 그거 보시면 끝나고 가서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게 이 내용이구나라는 걸 아세요. 네네. 예, 볼 건데 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여기는 방송이고 또 지금 TV 토론이니까 이게 이 허위 사실로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거기에 아니라고 저촉되는 다시 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에 근거한 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정리가 게 됐다고요. 네. 사실이 아닌 것을 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 방송했다고요. 예? 그게 아니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고요. 그 방송에서 이런 부분이 사실의 관계에 근거한 게 아니고 그 들은 얘기니 그 부분 이해해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요. 그 아니, 내용까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이 네. 아닌 것을 왜 방송에 이야기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을 그러한 수준을 그렇게 저하시키고
우리 동구 주민들은 아, 돈 받고 선거를 하구나. 우리 이 앞전에 제 앞전에는 김정은 지금 현 청장이 국회의원을 당선이 됐는데 그분도 돈 선거를 했는 것처럼 우리 동구 국회의원들은 뭐 우리 유권자들은 권 후보님이 돈으로 그 방송을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갑자기 왜 김종은 청장 얘기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쭉 왔잖아요. 우리 네. 동구 출신들이. 그러니까 사실이 또 아닌 거라고 또 이야기를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동구 주민들에게 아 이거는 제가 사실이 아닌 것을 나중에 정정을 했다든지 그건 제가 또 확인을 하고 또 우리 유권자들이 확인을 할 거니까 네, 그 얘기 그렇게 하셔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박시영 TV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게 사실관계가 아니고 사실 팩트는 아니고 드린 얘기라 정정을 했었습니다. 네. 저런 얘기를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들은 얘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뒤에 이런 방송에 나가서 하셔야 됩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현대중공에 근무를 하셨다면서 네. 왜 4년마다 한 번씩 선거 끝나고 나면 돈 줘서 당연히 정몽준 후보가 정몽준 의원이 당선이 되게 했다.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자, 이제 참 다음 뻔한- 사안으로 좀 예. 넘어가 주시죠. 네. 그리고 또 같이 경쟁하던 김종환 전 민주당 예비후보가 어제 탈당선을 하고 저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추구하고 또 공정하고 도덕적인 당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추구해던 가치들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돼가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이제 그러한 그 김종환 예비 후보의 그러한 이야기나 그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선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그냥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이 잘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떠날 사람이라면 이번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떠나면은 이제 공정에 이제 공천이 됐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떠날 사람이니까 공천을 못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 공천 과정에서 뭐 어떤 그런 습습함이나 그 공정하지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타깝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방안이 있었는데 그런 걸 많이 시도했었고 뭐 김종환 의원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네. 그 신도역에 관해서 지난 20월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울산 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2021년 신도역의 버스 노동자 100명이 거리로 쫓겨나가고 또 농성에 돌입했지만 성철호 시장도 외면하고 그 당시에 시장의 정무수석으로 있던 김태선 후보가 버스 노동자를 외면하고 방치했다. 그런데 또 동구 주민들에게 표를 달란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주장을 이장 했습니다. 후보는 이제 친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아니요, 공공운수노조에서 네. 아니 그 TV 토론하는데 뭐 누구하고 친소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장우 후보하고는 차 한 잔 마셔본 적도 없습니다. 네, 20초 남았습니다. 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도여객이 개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시는 부분이 조금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잠깐만요. 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걸 네. 허가를 해줘야 예, 되는 겁니다. 권명호 예?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태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주도해 주십시오. 네. 권명호 후보님, 우선 간단하게 질문을 먼저 한 개 드릴게요. 대왕암 앞바다에 이제 불상을 건립하겠다 김두겸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 용역 5억이 보태져서 대왕암 앞바다에 불상이 떠오르고 매 시간마다 떠오르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자들하고. 근데 이거를 권명호 의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또
그 교회 다니고 계신데 이 부분을 혹시 다른 분들한테는 그걸 맡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된 건지 좀 정리를 좀 이제 해주시면. 행정적으로 보면은 아이디어 이제 저도 구청장을 했었고 또 시장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들을 이제 그 용역에 맡깁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맡겨서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이 불상 관련 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태화강에 설치하는 불상 얘기만 좀. 아니요 거기 이제 용역 안에 네. 불상과 또 뭐 저기 간절 곳에 어떤 이제 십자가라든지 또 그 태화강의 오페라 하우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불상을 찬성하는지 이제 반대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아 겁니다. 이제 그거는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고 또 기독교계에서 하도 저에게 많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가 주도권 시간이어서 그냥 예, 좀 이제 그 찬성 좀 반대만 좀 말씀해 좀 주시면. 막아달라. 네네네. 그래서 그건 이제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네. 그래서 시장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렇게 해서는 이제 반대도 많고 하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철회를 하겠다. 철회까지 나온 거네요, 그러면 팩트가? 예. 네, 그건 다행입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명호 후보님이 그 노동자 위한 정치 쪽을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 동구주민 입장에서는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노란봉투법이었습니다. 그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죠. 노동쟁의가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 즉 사측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삶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권명 후보님은 그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 노란봉투법 표결에 보이콧을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노동자를 위해 일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약간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아마 당론하고 좀 연결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노란봉투법을 보이콧했다 해서 노동자의 그런 권익이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이 정의를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 찬반 논란은 또 있겠지만 또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파업 대상을 굉장히 이제 무리하게 확대를 하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이 예외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노사관계를 또 저해할 가능성이 그러면 또 이제 다음에도 큰 노란봉투법이 법안- 나오면 반대를 하시겠다. 이게 그대로 나오면은 네.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그럼 취할 수밖에 노조법 없는 2조, 거죠. 3조 개정안에 반대. 찬성 반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네. 이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라든지 타 법률과의 그러한 이해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조법은 입법부를 지금 현재의 노란봉투법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반대가 맞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단답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고 지금 법안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법안이 폐기된- 나와야지. 폐기된 그러니까 법안이 있지만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네. 충분히 보고 이것을 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지난 그렇게 해야 21대 되는 때 거지. 지난 21대 때 나온 예. 걸 반대하시냐 그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반대하면 무조건 노동 기본권이나 아니, 노동 상권을 의원님, 아니, 그렇게 후보님 그게 아니고 21대 때 지난번에 대통령 거부권에서 폐지된 노란봉투법 부분 아시죠? 그거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그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당론하고 네. 또 우리 이제 정부의 그런 입장이라든지 또 여러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그렇게 결정한 부분입니다. 보이콧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당론에 따라서 보이콧 하셨는데 이게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게 궁금해서 개인적인 생각이 찬성 어떠신지. 반대하는 걸 알잖아요. 아는데 또 뭘 제3, 제4 그렇게 물으십니까? 뭐 반대했다고 말씀하시면 되십니다. 그걸. 그러니까 저는 보이콧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찬성인지 아닌지 그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었던 그 거였어요. 내용을 또 우리 이 유권자들이 자세히 알아야죠. 파업을 또 조장할 네, 수도 있고 우선 이게 제가 산업 현장의 그 갈등과 또 후보님 제 주도권 시간이어서 그렇게 제가 답변할 그런 이제 기회는 줘야지 물었으니까. 후보님이 저보다 더 말씀 더 많이 하세요 지금 저보다.
지금. 제가 이건 자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과 관련해서 좀 여쭈겠습니다. 그 주가 조작이 나쁘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이 그 전부 그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소장에만 김건희라는 이름이 300번, 200번, 1심 공판에서는 300번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건희 여사만 단 한 번도 소환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여사는 절대 성역입니까? 도대체 왜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법은 김건희 여사만 피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권 후보님,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번도 소환하거나 또 그렇게 수사하지도 못해놓고는 왜 이제 총선이 되니까 이 시점에서 그렇게 특검법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하는지는 결국은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의 법안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죠.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전에 얘기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뭐 전 정권 탓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검찰총장 윤석열 지금 그 검찰총장이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는 게 맞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통령 결혼 전에 이야기를 가지고 또 특검하겠다고 또 그렇게 하고 아니, 이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데 지금 총선에서는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총선 이거는 전에 그러니까 총선 전에 총선이 이용하려는 게 아니고 총선 전에 총선 나온 거죠. 시기에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총선에 영향이 없죠. 네. 왜 그렇게 그러면 제가 문재인 정부 딴 걸 시절에는 네. 그렇게 하지도 딴 걸 않고 한 개 더 물어볼게요. 네. 그 해병대 최수근 상병 이제 순직 사건 수사 외압건입니다. 그 오늘 뭐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를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호주 대사 사퇴를 했더라고요. 이 최상병 사건 범죄 은폐 게이트, 이게 진짜로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직권을 남용한 피해자가 바로 이종섭 전 장관입니다. 근데 이분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호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문에 급해지니까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다가 선거가 더 안 좋아지니까 사퇴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사령관의 대화 녹음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게 좀 많습니다. 그 이제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만약입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그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실, 이게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통령 비서실에서 알아서 그냥 그렇게 했던 건지, 어떻게 보세요? 권 의원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거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공수처에서 하고 있죠. 수사 결과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 알아요? 대화 그러니까, 내용은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는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언론에 찾아보시면 제가 대화 내용까지 들려드릴까요? 저는 대화 내용조차도 모르고 수사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네. 그런 이제 수사 내용을 갖다가 다 유출시키고 제가 유출시켰다고요? 예? 아니 이제 언론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그 정당한 그런 수사 방법도 아닌 것 같고. 아니, 이게 그리고 정당한 수사 방법이 아니고 공수처에서 공수처에 수사하는데 무슨 정당한 수사 방법이 아니고, 그 말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방법이 잘못됐다, 이론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수처에서 정식 소환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런 진행상 수사 내용을 네.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까? 자, 지금 두 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자, 지금 동구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후보자 토론에 두 후보와 함께 약 65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분씩 마무리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순서에 따라서 권명호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예, 지난 21대 국회는 정말 이재명 방탄의 국회였습니다. 정말 민생 법안은 뒤로 미루고 오직 이재명 방탄에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모아주셔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민생 그리고 또 우리 경제 발전, 자유민주주의 또 그리고 시장 경제를 지키는 그러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에게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동구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일해본 사람 역시 동구는 권명호라는 저희 슬로건처럼 일을 맡기면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국비 예산도 확보하고 또 시와의 그러한 관계도 유지를 해서 우리 열악한 우리 동구를 살리고 네. 예, 국비 확보에 제대로 해낼 자, 이번에는 김태선 후보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정권 심판 기가 따가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삶이 달려있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외면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께서 잠시 맡긴 권력입니다.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야 국민 무시하지 않고 민생 경제 챙기고 대책을 내놓습니다. 동구는 어렵다 못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 김태선은 동구의 부실한 토대부터 다시 채우겠습니다. 동구의 주력 산업인 조선업을 더 단단히 함과 동시에 관광산업을 더해서 동구 경제가 안정적인 두 바퀴로 굴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국민 승리, 동구 주민이 승리하기 위해 기호 1번 김태선이 여러분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자, 토론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두 후보를 만나보셨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일이 이제 10여일 남았습니다. 4월 10일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울 경우에 4월 5일부터 6일까지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별도 신고 없이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후보자 방송연설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동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